1603년 3월 런던 궁정을 가득 채운 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썩는 냄새였죠. 여왕이 숨을 거둔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45년을 군림했던 엘리자베스 1세의 시신은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관을 2번이나 교체해야 할 만큼 쏟아지는 분비물, 곁에 있던 하인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질 정도의 악취.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라 불렸던 여인의 마지막이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몸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화려한 드레스와 새하얀 분, 찬란한 왕관 뒤에 감춰진 진짜 엘리자베스의 육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권력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고 잃을까 두려울수록 더 집착하게 되거든요. 1533년에 태어난 엘리자베스는 태어나자마자 그 잔혹한 진실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아버지 헨리 8세는 아들을 원했고 딸로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실망이었죠. 어머니 앤 분리는 엘리자베스가 채 3살도 되기 전에 반역죄로 목이 잘렸고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선언되어 왕위 계승 서열에서도 지워졌습니다. 버림받은 아이, 그게 그녀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운명이란 게 묘하죠. 이복 오빠 에드워드는 15세 병으로 죽었고 이복 언니 메리는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졌다고 생각했던 게임판이 갑자기 비어버린 거예요. 1558년 25세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왕좌에 앉았습니다. 근데 왕좌에 앉는 순간부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어요. 귀족들은 대놓고 말했죠. 여자가 무슨 왕이냐, 어서 결혼이나 해라. 엘리자베스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꿰뚫어 봤습니다. 결혼은 곧 권력의 분할이고 분할은 곧 상실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평생 독신을 택했고 자신을 신성한 처녀 여왕으로 포장했습니다. 순결함은 이미지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갑옷이었던 거죠.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꼭 뭔가로 그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엔 명품 백이나 슈퍼카가 그 역할을 하죠. 그런데 16세기 영국에서 부와 권력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설탕이었거든요. 지금은 마트 어디서나 살 수 있는 흔한 재료지만 당시 설탕은 카리브해 식민지에서 배로 실어 날라야 하는 초고가 수입품이었습니다. 같은 무게의 은과 맞먹는 가격이었으니까요. 왕족과 최상류층만이 손댈 수 있었던 그 달콤함을 엘리자베스는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식사 후엔 꿀에 절인 과일, 마지펜, 정교한 설탕 조각품들이 상에 올랐고 여왕은 그걸 엄청난 양으로 먹어치웠죠. 단순한 식탐이 아니었어요. 먹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이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문제는 궁정 의사들이 수차례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설탕이 치아를 부식시킨다고요. 그런데 여왕의 반응이 걸작이었어요. 꿀이 오히려 치아를 보호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내세우며 더 많은 단 것을 고집했거든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 권력자들의 오래된 습관이죠. 그리고 그 고집은 머지않아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럽 최강국의 군주가 국빈을 맞이하며 미소를 짓는데 그 입안이 검게 썩은 그루터기들로 가득 차 있는 장면을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40대 엘리자베스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30대 후반부터 치아에 검은 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더니 불과 몇 년 만에 국왕 전체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수십 년간 쏟아부은 설탕이 드디어 청구서를 들이밀기 시작한 거죠. 40세가 됐을 때 이미 상당수의 치아가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것들도 새까맣게 부패한 채 잇몸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어요. 당시 영국 주재 외국 대사 한 명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여왕의 미소가 검은 그루터기들의 묘지 같았다고요. 외교 문서에 그런 말을 적었다는 건 그만큼 충격주였다는 뜻이겠죠. 치아가 사라지자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됐습니다. 하인들은 빵을 우유에 푹 적시고 고기를 죽처럼 삶아야 했어요. 절대 권력자의 식탁이 이유식 수준이 된 겁니다. 식사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흘렀고
입안엔 부패한 살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어떤 권력으로도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육체는 되돌릴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손을 씻으시나요? 밥 먹기 전, 화장실 다녀온 후, 별 생각 없이 하는 그 행동이 사실 인류가 수백 년에 걸쳐 피와 죽음으로 배운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평생 그 교훈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황당합니다. 물이 독이라고 믿었거든요. 진짜로요. 물이 피부 모공을 뚫고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 몸을 안에서부터 익사시킨다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16세기 의학은 인체가 혈액, 점액, 담즙, 흑담즙 4가지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고 궁정 의사들조차 목욕이 이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왕 입장에선 의사들도 같은 말을 하니 자기 믿음이 맞다고 확신했겠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 그것도 맹물이 아닌 향수를 가득 채운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게 전부였어요. 물을 갈지도 않았으니 욕조 안엔 피부에서 떨어진 죽은 세포와 때가 둥둥 떠다녔죠. 씻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45년 통치 기간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만 몸을 닦은 여왕,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음 이야기가 말해줄 겁니다. 냄새는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아무리 법으로 틀어막아도 코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씻지 않는 몸에서 나는 악취를 감추기 위해 엘리자베스가 선택한 방법은 향수였습니다. 장미수, 제비꽃 향유, 사향. 당시 유럽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독하고 비싼 향료들을 몸과 옷, 방 곳곳에 뿌려댔죠. 근데 향수가 씻는 걸 대신할 순 없잖아요. 피부 아래엔 이미 박테리아가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물 대신 식초와 장미수, 술을 섞은 액체를 천에 적셔 여왕의 몸을 닦아냈는데 그 천이 금세 누렇게 변하고 썩은 우유 냄새가 올라왔다고 해요. 닦을수록 더 드러나는 부패의 흔적이었던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왕은 악취를 물리적으로 가두기 위해 속옷부터 코르셋, 패티코트, 무거운 벨벳 드레스까지 무려 6겹의 옷을 겹쳐 입었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 피부 부패는 더 빠르게 진행됐고 열기와 습기 속에서 세균은 더 맹렬하게 번졌죠. 궁정 사람들과 외국 대사들은 그 썩은 고기 냄새를 맡으면서도 코를 막지 못했습니다. 반역죄가 두려웠으니까요. 억지 미소 뒤에서 모두가 숨을 참고 있었던 겁니다. 1562년 10월 엘리자베스의 나이 29, 그녀는 당시 유럽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던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고열이 치솟고 온몸에 물집이 터져 나왔어요. 궁정 의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남기 어렵다고요. 실제로 당시 천연두 사망률은 30%에 달했고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2주 만에 열을 내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병상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거울을 본 순간 여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때 매끄럽던 이마와 뺨이 깊은 곰보 자국과 구멍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천연두가 얼굴을 완전히 지식여 놓은 겁니다. 군주에게 외모는 단순한 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엄이고 권위고 신성함의 증거거든요. 치명타를 입은 여왕은 일주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궁정 안의 모든 거울을 치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얼굴을 절대 세상에 드러내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그녀의 몸을 서서히 죽이는 선택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의 엘리자베스는 몰랐을 겁니다. 흉터를 가리겠다는 결심 앞에서 여왕이 선택한 건 베네치안 세루스였습니다. 납과 식초를 배합해 만든 새하얀 미백 화장품이었죠. 하인들이 이 페이스트를 얼굴에 균일하게 펴 바르자 곰보 자국이 말끔히 가려지고 피부가 대리석처럼 매끄러워 보였습니다. 여왕은 즉시 명령했어요. 매일 이걸 바르라고요. 그 순간부터 엘리자베스의 얼굴엔 사실상 독이 발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납은 모공을 통해 혈액으로 스며들고 뼈와 뇌까지 침투하는 맹독이거든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몸을 무너뜨리는 독이죠. 시간이 지나자 납의 부작용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고름찬 궤양이 생겨났어요. 그러자 하인들은 상처를 가리기 위해 그 위에 또 분을 덧발랐습니다. 무려 5mm 두께로요. 썩어가는 피부 위에 독을 겹겹이 쌓아 올린 거죠. 납 중독이 깊어지면서 여왕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주변 하인들을 의심하는 극심한 편집증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입술과 눈 주위엔 수은과 독초까지 발랐어요. 스스로의 시력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려 했던 겁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집착이 결국 자기 파괴가 된 순간이었죠. 납은 피부만 파괴하지 않습니다. 모낭까지 공격하거든요. 매일 얼굴에 덧발린 베네치안 세루스는 서서히 여왕의 머리카락을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부터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고 40대에 접어들자 절반 이상이 사라져 흉측한 대머리가 드러났어요. 완벽한 군주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던 여왕에게 이건 천연두 흉터만큼이나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가발이었죠. 근데 이 가발이 보통 물건이 아니었어요. 말털, 염소털, 심지어 하인이나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모아다가 전분풀과 동물 기름을 섞은 접착제로 철사틀에 단단히 고정한 물건이었거든요. 여왕은 이런 가발을 수십 개씩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관리였어요. 가발을 물로 씻으면 형태가 망가지고 접착제가 녹을까봐 단번도 세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땀과 기름에 찌든 가발 속은 이와 벼룩의 서식지가 됐죠. 시녀들은 여왕의 두피 근처에서 하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여는 순간 어떤 대가가 따를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침묵 속에서 여왕의 머리는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9kg,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나요? 쌀 한 포대가 보통 10kg이죠. 엘리자베스는 그에 맞먹는 무게를 매일 머리 위에 얹고 살았습니다. 진주와 보석, 철사로 화려하게 장식된 가발의 무게가 그 정도였거든요. 목이 버텨낼 수 없으니 강철 목 보호대까지 착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가발을 고정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인들은 길고 날카로운 금속 핀을 여왕의 두피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가발이 벗겨지지 않도록요. 핀이 두개골에 닿을 만큼 깊이 박혔고 그때마다 피와 고름이 흘러나왔죠.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 고통인데 여왕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위가 흔들리는 게 더 두려웠던 거겠죠. 공기가 통하지 않는 무거운 가발 아래에서 땀과 박테리아가 엉겨붙었고 두피는 완전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50대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핀을 꽂을 살점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철망 모자를 두피와 가발 사이에 덧대야 했습니다. 매일 밤 가발을 벗으면 베개가 피와 고름으로 붉게 물들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하인들은 대충 상처를 닦아낸 뒤 또다시 오염된 가발을 씌웠습니다. 소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으니까요. 날마다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여왕의 몸은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1603년 3월 69세의 엘리자베스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치아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음식을 씹지도 삼키지도 못했고 극도의 굶주림 속에서 생명력이 꺼져가고 있었죠. 그런데 여왕은 침대에 눕기를 거부했습니다. 누우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 때문이었어요. 45년을 권좌에서 버텨온 여자가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과 협상을 하려 했던 겁니다. 하인들이 간청하고 또 간청했지만 여왕은 며칠 동안 쿠션 위에 꼿꼿이 앉은 채로 잠조차 거부했어요. 결국 한계에 달해 침대로 옮겨진 여왕은 말을 잃었습니다. 손가락으로만 신호를 보내다가 3월 24일 새벽 3시 45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마지막 숨을 거뒀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평생 몸속에 쌓아온 납과 수은,
각종 화학 물질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은 몇 시간 만에 검게 변색되고 무섭게 부풀어 올랐어요. 코와 입에서 부패 액체가 쏟아졌고 얼굴에 밀랍 마스크를 씌우고 입술을 꿰매는 방부 처리조차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군주의 육체는 죽는 순간에도 세상이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권력은 모든 걸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딱 하나만은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을 돌볼 자유죠. 엘리자베스는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셰익스피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위대한 군주로 기록했죠. 하지만 그 찬란함의 이면엔 썩어가는 치아, 벌레가 들끓는 가발, 나부로 뒤덮인 얼굴이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파괴한 여자. 훗날 시신을 수습한 이들은 증언했습니다. 간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뼈는 납 중독으로 쉽게 부러졌다고요. 화려함 뒤에 감춰진 육체의 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건 500년 전 여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